자, 오늘은 자연의 구성물질 중에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결합 규칙성에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엔 생명체 구성물질의 형성, 신소재의 개별과 이용을 배울 거다.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지각은 암석으로, 암석은 광물로 구성된다. 다시 보자. 광물들이 쭉 모이면 암석이 되고, 암석들이 쭉 모이면 지각이 형성된다는 뜻이야. 광물은 대부분 산소, 규소가 주성분이다. 규산형 광물이 광물의 92%를 차지한다. 자, 산규, 알철, 카나, 케마 이렇게 외우세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런 순서고요. 귀찮으면 4개만 외우세요. 산규, 알철까지만. 자, 생명체의 구성물질 물과 무기물을 제외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기물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산소, 수소가 결합한 탄소화합물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칼륨, 황. 그래서 산탄수질, 카인케왕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지각은 산규알철이에요. 산규알철. 생명체는 산탄수질이네요. 공통적으로 산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건 산소다. 산소는 수소, 탄소, 규소 등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질을 만든다. 다시 정리하자. 우주에서는 수소, 헬륨이 제일 많고요. 지구는 철산, 규마. 자, 해수는 산소, 수소, 염소, 나트륨, 대기는 질소, 산소, 아르곤이다. 수소, 헬륨은 우주 탄생 초기에 만들어진 거고요. 자, 탄소, 산소, 규소, 철은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에서 만들어진 거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졌다. 그래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 규산염 광물, 규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여러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규소는 원자과 전자 4개예요. 14적 원소로 원자과 전자 4개. 최대 4개의 원자가 결합 가능합니다. 그래서 규소가 원자 번호 14번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도 2개, 8개, 그 다음 4개 채워집니다. 가장 바깥 전자 4개이기 때문에 4군데 공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규산염 사면체, 규소 1개를 중심으로 산소 4개가 공결합해서 사면체를 이루는데 음전을 띈다. 왜냐하면 규소가 Si4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산소가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인 게 이렇게 4개 붙으니까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4 그러면 마이너스 8이죠.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4니까 합치면 자, 마이너스 4의 전화를 띱니다. 자, 규산염 광물, 규산 사면체가 여러가지 규칙에 따라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광물이다. 봅시다. 규산염 광물의 특징. 결합구조는 광물의 특성에 영향을 줍니다. 휘석, 각성석 결정은 기둥 모양이고요. 휘석, 각성석, 흑음모는 쪼개집니다. 이렇게 쪼개지고요. 일반적으로 규산염 사면체 사이 결합이 복잡해질수록 안정해요. 그래서 풍화에 강하다. 석영, 장석은 풍화에 강하다. 석영은 투명하고 육각 기둥 모양 결정입니다. 이런 형태의 기둥 모양 결정을 이루고 있어요. 다음 규소, 산소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장석은 규산 사면체의 일부에 알루미늄 등 양면이 결합되어 있다. 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봅시다. 규산염 광물의 결합 규칙성, 결합 방식, 음전할 때는 규산 사면체가 양용과 결합해서 또는 다른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합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요.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들이 서로 결합해서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데 첫 번째, 독립형 구조. 첫 번째, 감남석이 여기에 되고요. 규산염 사면체 하나가 독립적으로 마그네슘, 철 등 양이온과 결합해서 독립된 사면체를 구성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면체를 구성하는데 중심부에 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4군데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사슬 구조, 휘석인데요. 규산 사면체가 양쪽에 산소를 공유하면서 단일 사슬 모양의 결합을 합니다. 한 줄의 직선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직선 형태로 나타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할게요. 다음 세 번째, 복사슬 구조, 각삼석인데요. 암석은 다 외우세요.
복사슬 구조. 자, 사슬을 이루고 여기도 사슬을 이뤘는데 여기 다시 공유결합해서 또 겹사슬을 만든 거야. 그래서 복사슬이다. 단사슬이 서로 엇갈려 두 개의 사슬망으로 결합됐다. 다음 네 번째 판상구조입니다. 흑음모인데요. 자, 공결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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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쪽 라인도 또 계속 공결합해 나가는 겁니다. 규산 3인체가 산소 3개를 공유해서 얇은 판 모양, 평면 모양이 되고요. 다음 다섯 번째 망상구조, 석영장석인데요. 규산 3인체와 산소 4개 모두 공유결합해서 3차원적으로 결합한 거예요. 그러면 규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네 군데가 공결합하고 여기도 또 규소가 공결합하고 또 규소가 여기 공결합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물 형태로 3차원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공결합 산소수가 증가하고요. 공결합이 복잡해진다. 자,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자. 규산염 가물의 결합 규칙성. 한 개의 규소와 네 개의 산소가 공유 결합한 구조를 규산염 3인체라고 한다. 규산염 3인체는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다른 규산염 3인체와 산소를 공유해서 여러 가지 규산염 광물을 만든다. 규산염 3인체는 한 개의 규소와 네 개의 산소가 공유합해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규소가 4 플러스고요. 산소가 마이너스 2인 게 4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8.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의 전환을 띱니다. 자, 얘 전체가 마이너스 4의 전환을 띄니까 철 2개가 붙거나 마그네슘 2개가 붙거나 철 하나 마그네슘 하나 이렇게 붙어서 중성을 이뤄요. 다시 봅시다. 규산염 3인체가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4예요. 그럼 플러스 2가 양이온 2개가 결합하면 이건 플러스 2 곱하기 2니까 플러스 4가 되죠. 그죠? 그래서 중성이 됩니다. 그리고 안정한 광물이 될 수 있다. 2가 마그네슘 이온이 2개 또는 2가 철이온 2개 또는 마그네슘 이온 1개와 철이온 1개가 규산 3인체 결합해서 감남석이 만들어진다. 감남석 기억해라. 독립된 구조다. 감남석은 규산염 3인체 간에 산소를 공유하지 않으므로 독립형 구조다. 규산염 광물의 독립형 구조인 광물은 어떤 것이 있나? 감남석 기억해 놓고요. 규산염 3인체 간에 산소를 한 개 공유하면 정기적 성질은 자 플러스 4 곱하기 2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6 돼서 마이너스 4가 된다. 이게 뭔 소리인지 보자. 자, 이렇게 보면요. 얘를 보면 일단 규소가 2개입니다. 그럼 플러스 4 곱하기 2니까 플러스 8이죠. 그럼 산소를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5개에다가 이 산소는, 요 2개의 산소는 전자를 하나씩 공유하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씩이에요. 하나씩인 게 2개. 이렇게 나눠 갔습니다. 둘이.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온전히 존재하는 게 5개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인 게 5개. 그럼 마이너스 10. 합치면 마이너스 12. 그러면 8하고 마이너스 12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의 전환을 띱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이가 양이온 2개가 결합하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서 안정한 휘석이 만들어져요. 휘석은 규산 3인체 간에 산소 1개를 공유한 거야. 그러니까 산소 1개 공유, 1개 공유, 1개 공유, 1개 공유해서 리니어하게 쭉 가는 거지, 그지? 자, 이와 같은 원리로 단사슬이 서로 엇갈리면 이중사슬 모양인 복사슬 구조, 산소 3개가 결합하면 얇은 판 모양의 판상구조, 4개가 결합하면 망상구조가 된다. 그래서 단사슬 구조는 누가 있냐? 휘석. 이렇게 된다. 다시 되돌아가서 규산염 3인체의 결합 원리. 자, 단사슬 구조, 산소 원자 1개가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산소 원자가 공유결합해서 이렇게 산소 하나씩 공유결합해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고, 복사슬은 여기도 공유되고 떨어져 나가고 여기도 떨어져 나가고 산소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공유되면서 이렇게 2개의 라인이 겹으로 이루어진 거야. 복사슬. 판상은 여기도 공유, 여기도 공유, 여기도 공유, 세 군데 공유되면서 이렇게 육각형 모양을 이룹니다. 육각형 모양을 이루면서 공유결합한 거고요. 다음, 자, 이렇게 네 군데 다 공유결합하면 석영이나 장석이 되죠. 결정. 광물의 종류에 따라 갖는 특이한 외형인데요. 광물을 이루는 원소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돼서 결정이 생깁니다. 흑음모는 쪼개져요. 석영은 깨진다. 쪼개짐은 일정한 모양이 나타난다는 뜻이야. 일정한 모양. 그러니까
여기 광물에 힘을 가했을 때 얘가 일정한 모양이 나타나면 쪼개짐, 일정한 모양이 없으면 깨짐이야. 얘는 있고 얘는 일정한 모양이 없다. 광물에 강한 충격을 가해서 흑음모는 구시선 3인체의 결합력이 약한 면에 따라 쪼개집니다. 일정한 모양이 나타난다는 뜻이고요. 망상구조인 석영은 구시선 3인체의 결합력이 모든 방향 비슷해 방향성 없이 깨진다. 일정한 모양이 나타나지 않는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결합의 규칙성. 탄수화물,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수소, 산소, 질소 등이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고분자 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생명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에너지원도 돼요. 따라서 생명활동에 굉장히 중요하다. 자, 과거에는 생명체 내에 합성되는 것을 유기화합물이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그냥 탄소화물이라고 부른다. 고분자는 화합물 중 분자량이 1만 이상. 자, 물의 분자량은요, H2O 대략 18 정도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44밖에 안 돼요. 자, 1만 이상 되려면 자, 여러 물질들이 쭉 이어져 있는 거야. 이게 고분자 화합물. 지질,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된 화합물로 물에 잘 녹지 않고 알코올, 에테르 등 유기용매, 유기물질인 용매에 잘 녹는다. 핵산은 DNA와 RNA 등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물질이다. 일단 용어 알아두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포도당, 지질, 핵산 모두 탄소를 베이스로 한 탄소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여러 개의 단당류가 결합되는 거고요. 당과 당이 쭉 이어져 있으면 탄수화물입니다. 다음 단백질은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거야. 아미노산이 쭉 결합되어 있으면 단백질이 됩니다. 다음 포도당, 지질, 핵산 등이 있는데요. 자, 포도당은 이렇게 생겼어요. 당 하나짜리입니다. 얘가 축합중합되면 탄수화물이 된다. 그러면 축합중합 알아둬야 되겠네요. 자, 뒤에서 봅시다. 자, 봅시다. 단위체, 생명체의 구성물질. 단위체라는 건 고분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저분자 물질입니다. 그래서 단위체가 모이면 자, 중합체가 돼요. 중합반응에 의해서. 근데 중합반응에 두 가지가 있어. 첨가중합과 축합중합이 있는데 첨가중합은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한 팔을 옆으로 제끼는 거야. 얘도 제껴. 그럼 짜르르 이어져. 제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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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리니어하게 쭉 가는 게 첨가중합. 축합중합은 축소되고 합쳐진다. 이렇게 연상하세요. 얘가 한쪽에 별을 들고 있고 한쪽에 삼각형을 들고 있어. 얘도 한쪽에 별을 들고 있고 삼각형을 들고 있어. 근데 이걸 버리는 거야. 이 단위체를 버려버려. 그리고 둘이 이어지는 거지. 그럼 축소되지. 그리고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축합중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언가 빠져나가면 축합중합. 빠져나가지 않고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단위결합이 되면 첨가중합. 다시 이중결합이 단위결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첨가중합. 뭔가 빠져나가서 축소되고 합쳐진다? 그러면 축합중합입니다. 단위체의 종류. 탄수화물은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가 있는데 녹말의 단위체는 포도당, 글리코젠도 포도당, 셀룰로스도 포도당이 단위체다. 단백질은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단위체고요. 핵산은 DNA, 뉴클레오타이드 4종, RNA, 뉴클레오타이드 4종이 단위체야.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할 거야. 생명체 구성물질 중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은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해서 탄수화물을 생성하고요. 단위체의 종류, 연결 방식에 따라 구조와 특성, 기능이 다른 다양한 탄수화물이 형성된다. 생명체가 나타내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자,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는 수많은 포도당이 결합돼서 만들어집니다. 단위체는 똑같은 포도당이고요. 동일한 단위체인 포도당이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서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가 형성된다. 녹말은 곁사슬이 조금 달려있죠. 글리코젠은 더 많이 달려있습니다. 곁사슬이. 자, 셀룰로스는 리니어하게 쭉 가고 있어요. 구조가 틀리다. 하지만 단위체는 어떻다? 포도당과 같다. 다음 단백질. 자, 아미노산.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로 20여 종이 있습니다. 자, NH2 아미노기 염기성이다. 다음 COH 카복식이 산성이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수소, 탄소가 있다. 이 곁사슬 알키기는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한다. 아미노산은 탄소를 중심으로 카복식이, 아미노기, 수소 원자, 곁사슬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 얘에 따라서 아미노산 종류가 결정된다.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로 펩타이드 결합은 뒤에서 할게요. 자, 2개 아미노산 연결되면 다이펩타이드, 3개 연결되면 트라이펩타이드, 여러 개 연결되면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펩타이드 결합 봅시다. 두 아미노산에서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오면서 형성되는 결합이고 탈수 축합중합이다. 탈수 물이 빠져나가고요. 축합, 축소되고 합쳐진다. 그리고 중합된다.
수많은 아미선이 펩타이드 결합에 연결되면서 긴 사슬명의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한다. 다시 보자. 요 카복시기에서 OH가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기에서 H가 빠져나가요. 그럼 뭐가 빠져나간 거죠? 그렇죠. 물이 빠져나가. 그러면 이쪽에서도 또 빠져나가. 이쪽에서도 또 빠져나가. 그러면 결국 남은 게 CONH가 남죠. 그래서 CONH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펩타이드 결합 또는 아미드 결합이라고 해요. 자, 이 결합이 형성되면서 우리는 단위체가 빠져나갔죠. 탈수, 물이 빠져나간 거예요. 자, 축소되고 합쳐졌죠. 축합, 중합됐다. 중첩되고 합쳐졌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반응이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안 보고 그리는 거 주관식으로 잘 나옵니다. 자, 축합조합 보고 왔죠?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아미선 같은 경우 중심에 탄소 공통주로 갖고 있고요. 수소도 공통주로 갖고 있고 COH 여기를 카복식이라고 합니다. 카복식이. 작용기라고 하는데 자, 산성을 떼요. 이쪽은. 다음 NH2 이걸 아미노기라고 합니다. 여기는 염기성을 떼요. 그 다음에 얘는 곁사슬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알킬기라고 하는데 곁사슬 얘가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해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공통적으로 얘도 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축합중합 보자. 여기서 카복시기에서 OH가 빠져나가고 여기서 H가 빠져나가면서 자, CONH 결합이 만들어져. 우리가 이걸 펩타이드 결합, 아미드 결합이라고 한다. 자, 앞에 설명했죠. 그래서 아미선이 축합중합되면 단백질이 된다. 지질은 자, COOH가 있고 CH2 계속 이렇게 붙어나갑니다. 이게 지질의 구조고요. 다 탄소화물입니다. 탄소화물의 성질, 탄소 주기율표 14조 원소입니다. 원자과 전자 4개고요. 4군데 공결합합니다. 여러 원소가 결합해서 다양한 화합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는 건요.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예요.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최외각 전자는 1, 2, 3, 4, 5, 6, 7, 8이지만 원자과 전자,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는 1, 2, 3, 4, 5, 6, 7까지 똑같지만 18쪽이 제로예요. 자, 비활성 기체는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없다. 기초할 때 했죠. 그래서 탄소는 가장 바깥 전자가 4개입니다. 수소는 1개예요. 그러면 수소는 일주기 원소니까 전자 2개 채워주면 만족합니다. 그러면 자, 내가 하나 줄 테니까 너도 하나 줘라 그러면서 수소가 이렇게 전자를 하나 들고 와요. 자, 그러면 탄소가 하나, 둘, 셋, 4개. 최외각 전자 4개니까 한 군데 공유, 두 군데 공유, 세 군데 공유, 네 군데 공유 하면서 수소 입장에서는 2개 만족입니다. 그리고 탄소 입장에서 8개 만족이에요. 그래서 안정한 구조를 이룬다. 이걸 루이스의 전자점수로 나타내면 탄소가 전자 4개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자, 수소가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을 공유한 거야. 자, 그러면 자, 수소 입장에서 2개 만족이죠. 탄소 입장에서도 8개 만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유된 전자쌍을 선으로 하나씩 그어주면 돼요. 이 공유된 전자쌍을 선으로 하나씩 그어주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럼 4군데 공결합됐다. 이걸 구조식이라고 한다. 메테인 분자의 수소 원자가 염소 원자로 바뀌면 다른 화물이 된다. 메테인 CH4죠. 수소 4개 붙어 있습니다. 여기 염소가 하나가 붙은 거예요. 이걸 클로로메테인이라고 하고요. 자, 염소가 크로린입니다. 크로린. 그래서 클로로메테인. 2개 붙으면 염화메틸렌 이렇게 붙인 거예요. 원래 디클로로메테인인데 자, 그냥 일반명 이름을 따로 붙인 겁니다. 염화메틸렌. 3개 붙어 있으면요. 클로로포름 CHCl3. 4개 다 붙어 있으면요. CCl4 사이머탄소가 된다. 탄수화물의 결합의 규칙성. 탄소는 다른 탄소와 단일 결합해서 사슬 모양, 가지 모양, 고리 모양 등 다양한 구조를 만듭니다. 자, 한 군데 공결합하면 선형으로 쭉 이어지면서 사슬 모양. 2군데 공결합하면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3군데 공결합해서 삼중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할 수 있고요. 탄소는 다른 탄소와 연속적으로 공유결합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자를 만듭니다. 생명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봅시다. 이렇게 사슬명으로 쭉 이어질 수 있고요. 가지 달린 모양이 되기도 하고요. 고리 모양이 되기도 하고요. 이중결합이 있기도 하고 삼중결합이 있기도 하다.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다. 금속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탄수화물, 녹말은 포도당들이 쭉 이어진 것이다. 녹말은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가 일정한 간격으로 결합해서 형성한다. 지질 중 인지질 중성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인지질은 세포막 구성 성분인데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이 두 분자 이렇게 붙어있는 거고 중성지방은 체내 에너지원이에요.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이 3개 붙어있는 것이다.